장경인대 증후군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무릎에 생기는 부상 중에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예요. 운동선수, 달리기 하시는 분들, 사이클, 자전거 타고 뼈 끝에 여기랑 쭉 마찰을 해요. 자,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 초기 증상은 그냥 무릎이 아파요. 무릎 바깥쪽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전체적으로 넓게 통증이 퍼지기 때문에 어딘가 아파, 못 찾겠다 이런 상태고, 눌러도 어디가 아픈지 잘 못 찾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발전을 합니다. 염증이 좀 더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무릎 넓적다리뼈 바로 위에 아까 외측 상가 마찰되는 부위 있죠? 그 부위하고 그 위아래 쪽으로 굉장히 샤프한 통증이 쫙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누르면 아파요. 그 주변을 딱 누르면 여기 누르니까 되게 아프다 라고 앞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언제 아프냐면 운동 시작하고 몇 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운동 안 할 때도 아프기 시작해요.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유발되고요. 특히 언제 많이 아프냐면 내리막길을 달릴 때, 무릎이 30도 정도 굽혀졌을 때 마찰이 제일 심하거든요. 내리막길 달리기 할 때 특히나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 그러면 장경인대 증후군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느냐, 병원 가기 전에 무릎 바깥쪽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온폭 들어가는 관절선이 있어요. 이 선에서 한 2cm 정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기인데 여기 딱 눌러보면은 관절선에서 2cm 위쪽을 딱 눌러보면 막 되게 아픈 앞통점이 딱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장경인대가 넓적다리랑 마찰되는 부위거든요. 이게 외측 상가예요. 그 부분을 만졌을 때 아프다, 이거는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마찰이 되는 부위인데, 그냥 서 있는 자세 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30도 정도 무릎을 굽혀놓고 하면은 마찰이 제일 심해지는 각도라서 그때 딱 정확하게 아픈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이게 심한 분들은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그 부위가 좀 부어 있어요. 무릎 바깥쪽이 좀 이렇게 부어 있으면 이게 염증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염증 있는 원인이 몇 가지 없거든요. 장경인대 증후군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픈 부위 주변 외측 상가 부위뿐만이 아니고 그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아픈 앞통점을 몇 개 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개 더 찾아서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병원 가면 훨씬 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기 쉽고 진단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바로 병원 가실 필요는 없어요. 통증이 시작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때 병원을 가야죠. 가서 100% 확진할 수 있는 건 MRI입니다. MRI, 요게 이제 장경인대 증후군 걸린 분의 MRI인데, 여기가 무릎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안쪽은 그냥 회색이죠. 자, 바깥쪽은 약간 하얗죠. 여기는 없잖아요, 하얀 게. 여기는 하얀색 띠 같은 게 이렇게 내려가죠. 요게 장경인대 증후군입니다. 장경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이거는 장경인대 증후군 하고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MRI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도 그날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장 간편하고 MRI 못지않고 내지는 MRI보다 오히려 더 진단적 가치가 높은 게 초음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cm짜리 조직을 본다, 초음파로는요 막 3cm, 4cm까지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움직이면서 볼 수가 있어요. MRI는 가만히 통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초음파는 의사하고 환자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무릎도 굽혀보고 어느 각도에서 굽혔을 때 아픈지를 확인해보고 그 아픈 각도를 만들어 놓고 초음파를 보고, 이러면서 좀 더 정확하고 다이나믹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면은 그 주변에 뼈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든지, 아니면 염증 때문에 좀 물이 고인 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장경인대가 두꺼워진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초음파 본 사진입니다. 요게 넓적다리 뼈고요, 요게 경골, 그러니까 종아리뼈죠. 그 위를 주행하는 요 하얀 요 띠, 이게 이제 장경인대인데요. 장경인대 아래쪽으로 보면 거무튀튀한 게 보여요. MRI에서는 아까 하얀 게 염증이었잖아요. 초음파에서는 염증이 있으면 좀 거무튀튀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 자, 다르게 보면 이게 좀 더 확대한 거죠. 이 무릎뼈가 있고 넓적다리 뼈가 있고 장경인대가 있으면 그 아래쪽으로 염증 때문에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보인 게 탁 확인이 돼요. 실시간으로 확인이 돼요. 여기 이건 물이 좀 고인 거죠. 넓적다리뼈, 경골, 장경인대 그 아래쪽에 물이 고여서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장경인대 증후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물이 고였는데 물 고인 안쪽으로 약간 지저분한 찌꺼기 같은 게 있죠. 이게 좀 더 심한 거겠죠. 아까는 그냥 물만 고였고 이거는 물이 고여서 안쪽에 찌꺼기가 좀 있고요.
이건 여러 가지 포켓이 있죠. 여기 여러 군데에 물이 고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이 진단이 됐어요. 그럼 치료해야죠. 장경인대 증후군 걸리면 몇 개월 동안 자전거 못 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 경우도 있고 2주일 만에 낫는 경우도 있고, 물론 개인차가 있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6개월씩 걸리는 그런 병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인이 뭐예요? 자전거니까. 계속 마찰을 시키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급성으로 퉁퉁 부어있는 경우엔 운동을 좀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니까 소염제 먹어요. 염증 치료해야죠. 소염제 먹어야죠. 소염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통제라고 흔히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소염제, 염증을 없애주는 약이 소염제입니다. 그래서 약 먹는 게 좋아요. 얼음 같은 걸로 마사지 해주면 그 퉁퉁 부어있던 게 가라앉으니까 훨씬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운동은 다 괜찮은데 딱 뭐 이 동작을, 아니면 자전거도 다 괜찮은데 뭐 오르막길이라든가 내리막길이라든가 아니면 안장 높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통증을 유발하는 각도, 그 운동은 당분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해야죠.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골반 쪽에 근육 강화하고 무릎 주변에 근육 강화하고, 그러면 급성 염증이 없어지고 붓기가 좀 빠진 다음에는 마사지, 스트레칭, 근육 강화 운동 등을 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러 복귀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막 약 먹고 얼음찜질하고 이렇게 해서 3일 정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붓기가 안 빠지고 아프다, 그러면 주사 맞는 게 좋습니다. 그 주사라는 게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니까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을 거고요. 스테로이드 주사 병원에서 맞자고 하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맞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소량 맞는 거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장기간 굉장히 많이 맞는다면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급성으로 막 염증이 생겼을 때는 아주 효과가 좋은 게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근데 요즘에 스테로이드를 워낙 또 환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요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게 PDRN이라는 주사도 있습니다. PDRN, 연어에서 추출한 주사고요. 이것도 염증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아니면은 저농도 포도당을 이용해서요, 아예 그 염증 자체를 씻어내고 안쪽에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글루코스를 공급하는 포도당으로 하는 유착 방해 주사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주사 맞고 약 먹고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면 좋아지는데, 이렇게 해도 한 6개월 이상 막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때는 수술을 해요. 어떻게 수술하느냐, 이게 마찰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째가지고 마찰되는 부위만 살짝 잘라내요. 한 2-3cm 정도만 그 근막을 오려내면 마찰이 없어지니까 좀 낫기는 하거든요. 근데 수술하면 효과는 되게 좋지만 대부분은 수술 안 하고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병원 가서 수술하기 전에 다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경인대 스트레칭 하는 걸 알려주기 전에 제가 아까 오버 테스트라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집에서 혼자서 자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버 테스트는요, 장경인대의 긴장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경인대가 타이트해져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검사라서요. 검사를 할 때 아픈 쪽이 위로 가도록 놓습니다.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아픈 쪽이 위로 가게 눕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90도 굽혀요. 그리고 골반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빼요. 옆에서 보조해주는 분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잡아주면 좋아요. 골반이 딸려가지 않도록, 골반이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잡아줘도 도움이 되고요. 무릎은 90도 굽혔고 뒤로 살짝 뺐어요. 벌리고 그 상태에서요, 떨궈요. 이렇게 떨굴 때 이렇게 떨구면서 요 붙어있는 장경인대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타이트한 분들은 이게 잘 안 떨궈집니다. 그냥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막 무릎이 아파요. 왜냐면 잡아 당기니까. 이 상태에서 툭 떨어뜨리면 바닥에 탁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공중에 이렇게 떠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아프거나 여기가 아프거나. 오버 테스트 양성, 그러면 장경인대 증후군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장경인대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되게 간단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장경인대 스트레칭 치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누워서요. 아픈 무릎이 여기에요. 그럼 얘를 스트레칭이라는 건 늘리는 거잖아요. 그냥 누워서요, 반대쪽 다리로요, 여기를 걸고 잡아 당기면 끝. 간단하죠? 30초. 그럼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한쪽 했으면 한쪽만 하면 또 균형이 안 맞죠? 반대쪽 이쪽 발로 여기 걸고요. 한번 당겨요. 30초. 다음은 이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장경인대의 텐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 중둔근 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발을 안으로 돌리고 들기 15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은 굉장히 간단한 걸로 알려드렸고 권장을 하는데 이 운동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미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염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허리가 좀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거 중둔근 강화를 해야 좋대 라고 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디스크가 악화되거나 허리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운동 중에 통증이 있거나 운동 후에 통증이 있다면 그거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통증이 없을 때, 이거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때, 그때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 타다가 생길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인 장경인대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장경인대 증후군 걸렸다고 막 6개월씩 자전거 못 타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정확한 치료만 받으신다면 보다 빨리 여러분들의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스트레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